친구들, 점심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저는 그 비빔 막국수 먹었어요. 저는 면을 좋아해가지고 면은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입이 짧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같은 거 여러 번 먹거나 그렇지는 잘 못하는 편인데 그래도 면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종류 그렇게 많이 안 가리고 면은 제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든 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어, 방금 산책하고 왔는데 진짜 날씨가 엄청 좋더라고요. 밖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뭐 탁탁 터나 봐요. 어, 아무튼 지금 나가서 산책하고 왔는데 진짜 그런 가을 느낌도 많이 나고 또 산책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오가는 인연들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보면은 다 느껴지잖아요. 말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기운들도 있으니까 그런 기운으로 보내는 일들도 많은데 저는 뭐 예민한 편이라서 좀 많이 느껴지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서 또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제가 또 성장으로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거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진짜 훨씬 많아요. 뭐 좋게 응원하거나 그런 경우는 진짜 뭐 다섯 손가락 안 해도 안 꼽아지거든요. 아니 꼽아지거든요. 근데 오늘도 막 나이가 좀 지긋하게 있으신 분들인데 바로 뭐 앞에서 막 가래침을 뱉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같다고 행복하시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냥 처음에는 되게 부당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화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까?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제가 마음으로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한테 속상하니까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도 주기도 했는데 뭐 세상을 알수록 더 미안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내고 아직도 견뎌내는 중일 텐데 내가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해가지고 그런 소중한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나 못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닦아야 할 게 너무 많구나. 유민아 정신 차리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나의 덕이 부족하구나. 나의 지혜가 아직도 열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그, 제 자신이 슬프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속상하게 한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지함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무지해서 너무나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픔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불가에서 있는 말이 실질불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정말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대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가 그냥 실질불공이라는 단어 자체로만 인지하고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못했다. 아, 박윤나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깨달음을 얻으면 바로바로 실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부처님 같다고 얘기도 하고 진짜 막 그런 언어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실질적으로 하면서 해드리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음의 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더 그냥 암흑과 같은 무지함에 처해 있고 그런 무명 속에 가리워져 있을 확률이 훨씬 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저희보다 윗세대의 분들은 그런 배움의 기회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지가 않았잖아요. 전쟁이나 뭐
배고픈 시절을 겪어야 됐고 보릿고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시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그렇게 더 어렵고 힘든 시기들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남모를 고생들이 많이 묻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도 많이 더덕더덕 묻어 있고 그런 우리의 삶의 습관이나 모든 머리에 그런 인지 상태에도 묻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몇십 년씩 이미 그렇게 갈고 닦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당장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독일 과자 있잖아요. 이렇게 딱 망치로 깨서 먹는 거. 그런 과자처럼 다 한꺼번에 부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덕이 부족한 수치로 보고 나 자신으로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겠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또는 저한테 무례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도 부처님 같다. 정말로 행복하시라. 그렇게 빌어드렸어요. 마음으로. 무슨 그런 억하심장이 있거나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실질불공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저분들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례함에도 내가 그런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또 더 아직 닦아지지 않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덕을 쌓고 더 슬기롭게 그렇게 지혜를 닦아서 맑은 영성을 유지하고 더 성장하는 단계로 가는 길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고심하고 그렇게 가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비슷해요.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다 그러거든요. 어딜 가도 그래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있어도 그렇고 시골을 가도 그렇고 어디나 그래요. 모든 교통수단 모든 곳에서 다 그래요. 그러면 이미 인식들 자체가 그런 환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배움을 통하신 분들이나 여러 그냥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는 유학을 다녀오시고 그런 분들도 거의 비슷한 그런 인지적 발달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다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본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는 일은 이렇게도 어려운 것일까?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의 방향, 사고력들을 확장시켜 보면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 머리를 확장시킨 만큼 그런 게 아는 거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면 그만큼 이해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해력이 높아지면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라도 다 이해하고 안쓰럽게 보면 내가 안쓰러운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을 자꾸 생각하고 나도 이런 부분은 가다듬어지지 않아서 내가 더 성장으로 가야 되는 길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면 또 나의 관점으로 가져와서 내가 더 높은 단계 수준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어떤 면으로라도 배우고 성장해야겠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부족한 부분도 다 공개하고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알다시피 저는 진짜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가면도 쓰지 않고 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만나고 싶거든요. 그냥 내가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싶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싶고 내가 많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고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투명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야 가식 없이 만나야 우리가 정말로 찐친이 되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찐친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늘 생각해보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상대가 나한테 무례하게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치지 않고 상대를
상황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한다면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봤거든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격하거나 했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계속 핑퐁핑퐁 이렇게 탁구 치듯이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딱 이성적인 뇌로 가지고 와서 판단하고 부처님 같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더 이상의 논란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례함에도 나는 품격 있게 대하겠다, 격조 있게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늘 마음 안에 새기고 있다면 저 사람한테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다.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마음으로 또 감화를 받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처에 부정적인 그런 견해나 그런 환경적인 부분으로는 끊임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마음을 유지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나누는 이유는 친구들도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언니는, 저 누나는 어떻게 하더라 그렇게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모두가 똑같잖아요. 아무리 아프다고 얘기해도 아무리 그런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그 정신의 인식 작용이 그 정도로 국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틀을 깨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붙잡고 괴로워하면서 갈 것인가 그 지점을 계속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스스로한테. 그런데 내가 마음이 깊어지고 내 마음 그릇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그냥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 낫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계속 자극제가 오다 보니까 부족한 저 자신을 자꾸만 발견하게 되고 유민아 너는 이게 부족해. 이게 더 네가 갈고 닦아야 될 부분이야. 네가 부족해서 저런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어. 네가 너무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어.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네가 사랑을 나누려고 했잖아. 그런데 네가 오히려 아픔을 줬어. 그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눈물 나려고 왜?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요. 정말 많이 미안하고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늘 제 마음을 바로잡고 다잡고 그래서 정말로 사랑만 주도록 더 그렇게 노력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제가 미안한 부분은 미안하다고 바로바로 사과하고 그렇게 갈게요. 정말 많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랑만 주고 가겠다고 한 그런 약속은 평생 저의 사명으로 알고 그 약속을 지킬게요. 그리고 우리가 생을 마감하더라도 하늘에서라도 지켜주고 또 다른 인연으로 태어나더라도 그렇게 늘 지켜주고 보호해준 그런 인연으로 그렇게 남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좋은 방향성을 보고 가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런 선한 방향으로 가서 선한 영향력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해피 바이러스가 되어주는 일 이런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알 것 같아요. 정말로 마음 깊이 그런 마음들 다 이해하고 그런 슬픔도 너무나 많이 이해하거든요. 말하니까 다 아니까 너무 슬퍼.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 다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제가 안아드릴 수 있는 마음은 항상 안아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슬프면 울어도 괜찮아요. 엉엉 울어도 괜찮고 또 그런 엉엉 울어서 흘러내리는 눈물들이 그런 아픔을 치유하고 상처들을 치유하는 그런 회복력이 있으니까 울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고 화나면 화난다고 말해도 괜찮고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오히려 그런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지 않고 가면을 벗고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그냥 온 세상이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처해진 환경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어, 제가 좋아하는 시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시를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아빠가 알려주신 시거든요. 그게 또 노래로 나왔잖아요. 성악으로. 그래서 그게 또 노래로 접하니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그냥 참고 견디면 또 좋은 날이 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너무 참으면 속병 생기니까 뭐 때때로 그냥 이렇게 풀어내고 그렇게 내가 눈물로 치유하고 또 정말로 선 넘지 마세요. 무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딱 말을 해서 경계를 긋고 또 아예 내 마음 안에서 심리적인 간극을 버려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내가 조절을 하고 내가 그 사람과 심리적인 거리가 멀게 있으면 상처받지 않을 안전한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는 그런 눈이나 이런 것도 안목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늘 마음에 새기고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도 갖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은 내 마음을 늘 이렇게 정갈하게 닫고 그래야 영성이 깨어나서 직관력이 발달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바라볼 수가 있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냥 미소를 잃지 말고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생기기도 어려워. 그러면 그렇게 예쁘게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정말로 중요한 자산을 물려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길 가다가 꼬마 공주님 만났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활짝 웃는 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닮아서 예쁘구나 그랬는데 엄마가 사랑을 충분히 주고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소통을 잘하고 그렇게 아이랑 공감대 형성이 잘 되니까 아이의 표정이 살아있었어요. 웃는 인상이더라고요. 어린데. 그래서 예쁜 미소를 아기 때부터 갖는다는 건그 엄마 아빠가 부단히 노력을 한 탓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평소에 너무나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밝은 웃는 얼굴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마 아빠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또 엄마 아빠들도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른도 우리 안에 내면 아이가 있잖아요. 애기 같은 모습이. 그래서 그런 상처들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지 못했더라도 다 괜찮아요. 우리가 우리를 잘 키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내면 아이를 잘 키우고 덕이 있고 지혜 있는 그런 어른으로서 함께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너무나 예쁘게 웃고 있는 공주님 그리고 예쁜 엄마를 보면서 정말로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그 청 멜빵 바지 입었어. 엄마도 이렇게 청으로 세트로 입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예쁘더라. 저는 그런 게 예뻐요.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딱 가는데 애기랑 막 똑같이 세트로 입었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막 커플룩처럼 있잖아요. 비슷비슷하게. 그리고 애기가 막 청바지 입고 엉덩이 엄청 작잖아요. 근데 막 운동화도 손바닥보다 발 더 작잖아요. 근데 막 그거 신고 막 아장아장 걸어. 그럴 때 너무 귀여워요. 기절할 것 같아. 네, 아무튼 그런 예쁘게 자라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 성장하는 모습들도 엄마 아빠들이 놓치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엄마 아빠는 너무나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돼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키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정말로 중요한 인재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또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찬 에너지들을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로 평생 동안 행복한 아이로, 그리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워서 또 늘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줘서 3권 이상 읽어줘서 창의력도 높고 그렇게 공감 능력도 높은 아이로 길러내고,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은 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게 그렇게 살지 말고 글로벌 인재로 키우면 좋겠다. 그래서 온 세상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렇게 여행도 하고, 진짜 그런 머리를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자기의 재능들, 그런 특별함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지도랑 지구본이랑 그렇게 사줘서 함께 엄마 아빠가 공부해보고 이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진짜 공부 많이 하시고 머리도 좋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좋은 재능들을 어떻게 아이를 더 잘 키우도록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잖아요. 또 근면성실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국력이 되고 또 온 세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느끼지만 왕관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그런 슬픔들을 안아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나, 아니면 국민들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스스로는 좀 낮추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슬픔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삶이라고 볼 수 있어. 나보다 더 많이 아프고 더 힘들고 어떤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게 비난하거나 비하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래도 나는 혜택 받은 사람으로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더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어떤 분들에 대해서 늘 미안해하고 감사해하고 이렇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들 해보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들을 이해하고,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 성장 과정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공감의 기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너무 무례하거나 그렇게 대하는 건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아파서 그래요.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고 사랑을 많이 배우지 못하고 받지 못해서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 가시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까지 헤아린다면 조금 더 덜 화나고 덜 불쾌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픈 상처가 정화가 안 되니까 계속 그냥 투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 보려고 하고 성장하는 관점으로 안 가져오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툭툭 상황만 만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마음들까지도 헤아리면 행복하지 않구나,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표정들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근육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편안한 얼굴을 가졌는가, 편안한 얼굴을 안 가졌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직시를 할 수 있다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험한 말을 하거나 그래도 그 사람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굳어진 표정들을 보면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근육을 쓰는 것들은 어떤 미세 근육을 쓰는가, 손짓, 몸짓, 발짓 그런 비언어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확연하게 수면 위에 떠올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평화롭지 못한 마음가짐 상태나 행복하지 못한 어떤 생애적 주기나 지금 현재 그렇게 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볼 수 있다면 조금 더 관조적인 자세로 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나의 감정을 객관화시키고 그 사람의 상태도 객관화시키면 감정적인 부분이 좀 뒤 배경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가 딱딱 해결점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해결 방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내 마음의 방향성은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부분만 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니까 옷 잘 챙겨서 입어서 입고 다니면서 감기 안 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은 좀 차더라고요. 그늘에 가거나 그러면. 그래서 얇은 가디건이랑 그런 바람막이 점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챙기고 스카프 같은 것도 챙겨서 마트 갈 때랑 그럴 땐 춥잖아요. 이렇게 잘 보호하고 또 저처럼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수면 양말도 꼭 착용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순간들,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도 많이 웃고 그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혹시 없더라도 그냥 껄껄껄 하하하 이렇게 한바탕 크게 웃어버림으로써 그런 딱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전환점 그리고 사고력의 전환점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이렇게 높은 에너지의 차원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높은 에너지의 차원에 있으면 밑에서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여기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공기 중에 흩어지니까 여러분들은 명품이니까 명품의 품격을 유지하시고 그런 계속 정밀하게 계속 세공해서 그런 품위와 그런 격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예뻐서 저는 바라보기에도 아까워요. 그리고 진짜 말했잖아요. 그냥 어떤 능력이나 몸이나 그런 국한된 그런 부분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리카락, 눈썹, 얼굴에 난 솜털, 팔에 난 솜털, 손톱, 뭐 손 모양, 그 손가락이 길고 또 너무 단풍잎처럼 작은 손가락, 앙증맞은 손가락, 손들 이런 모든 모습, 통통한 입술, 모든 것들이 다 예뻐서 그냥 정말로 사랑스럽다. 바라보기에도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예쁜 모습들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런 마음들을 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소중하게 바라보고 아름답게 보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냥 막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이렇게 떠 있으면 그런 모습도 예쁘고 저녁에 먹고 자서 얼굴 막 부어 있잖아요. 그러면 막 곰돌이 같고 막 너구리 같아서 너무 귀여워. 그래서 어떤 모습도 예쁘다. 그리고 조그마한 상처라도 난 거 보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여러분 곁에서 늘 그런 친구가 되어줄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있는 그대로 다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늘 어떤 모습일지라도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렇게 다 밑바닥까지 이미 다 보셨겠지만 그렇게 늘 보여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곁에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런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아닌 것 같다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확실하게 말하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어떤 부분으로라도 그렇게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떠한 일을 했을 때는 다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고 늘 모두로부터 존중받는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사랑스러운 단어들을 쓰고 있는가, 사랑스러운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나는 늘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언어적인 표현들을 하나, 어떤 어휘력들을 쓰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쓰는 어조의 높낮이는 어떠한가, 그렇게, 그리고 내 언행은 일치한가, 그렇게 자꾸 나한테 가져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자꾸 찾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냥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 그릇을 점점 키워가면서 그렇게 가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누구나 다 다치기 쉬운 마음을 가졌고 또 사랑이 담긴 마음을 가졌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내가 해결되지 못한 나의 감정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되겠는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의 부족한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무례하게 하면 부처님 같다고 말씀드리고 행복하시라고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축복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늘 많이 부족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늘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갈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많이 많이 웃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항상 보고 싶고 그리운데 이런 그리운 마음들 가을 향기에, 가을 바람에 다 실려서 여러분 곁으로 보낼게요. 어떤 일을 하다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다면, 그때 바람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준다면 제가 보낸 가을의 향기라고 생각하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